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 평택간 해상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분할 귀속할 것으로 의결한 가운데 중분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김홍장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공사 기공식이 삽교호 체육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진장학회의 장학생 선발기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주택개별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당진시 부동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승진 선장이 희망항해를 마치고 내달 9일 외목항으로의 입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성공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충남도 처음으로 119 소방정이 취향 신고를 하고 본격 출항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JIB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 평택간 해상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두 자치단체에 분할 귀속할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분할 귀속 결정에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김홍장 시장이 중분위의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당진시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최악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중분위가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리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도계를 인정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당진시가 행정적 모든 행위를 해왔고 또 행정지원센터라든가 또 우리가 도로 관리, 청소 뭐 여러 부분에서 행정행위를 해왔고 또 건축 허가 이런 부분을 다 해왔기 때문에 저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가 법도 마찬가지지만 상식선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이 바뀐 내용의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럽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오는 날 바로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겁니다. 제소를 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모든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아산시와 충청남도가 공조를 해서 우리 범도민들이 하나가 돼서 꼭 우리 충남 땅, 당진 땅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은 내일 이렇게 갖는 거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장 그 대법원에 어필할 수 있는 그 가장 핵심 근거나 명분 그런 거 어떤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2004년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하면 그 당시에도 그 영흥바위가 충청남도 신평면 매살리로 돼 있었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됐고 또 한진 앞바다와 그 아산만을 잇는 그 지역의 어업 행위를 해왔는데 그 어업면허 허가를 충청남도를 통해서 어업면허가 12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건이 이제 경기도에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1969년도 당시에는 그런 도계 경계에 대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충청남도도 경기도 쪽에 도과해서 그 월경해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고 경기도도 실질적으로 월경해서 충청도 권역인 저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79년 이후에는 정확히 도계가 나타나면서 그 도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충청남도 신평 지역에 어업면허를 내줬고요. 경기도도 역시 그 이후에는 그쪽 지역으로 내줬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진 앞바다와 그 아산 방조제의 그 인근 지역을 그 해역이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서 저희는 법리 논리를 가면 충분히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이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로펌
두 군데하고 접촉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제가 다음 주 중으로 그 로펌의 그 보고를 좀 받아서 의지나 이런 여러 가지 점을 파악해서 로펌을 결정할 것이고요. 로펌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은 아산시하고 별도로 공조하면서 별도로 또 충청남 도와도 또 공조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해서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 평택간 도계 분쟁에서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하므로 해역 관할권이 당진시에 있다고 판정한 바 있고 지금까지 어업면허 허가를 비롯하여 관할구역의 행정 처리를 당진시에서 해왔다는 점들이 고려되지 않아 중분위의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아산시는 중분위 의결에 대해 대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15일 두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석영입니다. 어제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공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호수공원은 삽교호 관광지의 요충지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휴식 레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공사 기공식이 삽교호 체육공원에서 지난 14일 개최됐습니다. 이호 도의원을 비롯해 여러 관계 의원들이 참여해 어린이공원과 생태습지장, 야외공원 조성으로 당진의 유명 관광지로 성장할 삽교호 호수공원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전거 여행에 특화된 공간 조성과 가족 단위 피크닉을 위한 잔디밭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도입 사업으로 2년간의 노력 끝에 얻은 결실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삽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삽교호 호수공원은 당진 시민들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에게 여름에는 물놀이 공간을, 겨울에는 썰매장을 제공하며 삽교호 관광지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당진 장학회가 오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진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JIB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진 장학회 장학생 선발 기준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우수 장학생 선발 시 과거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지원자들의 성적 기준을 차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학생들은 4.5만 점 기준 3.5 이상만 충족되면 되지만 일반 학생들은 4.0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입 특별 장학생은 2007년부터 유지해온 제도로 수능시험 성적 우수자, 고교 시절 평균 등급 2.0 이내의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선발됐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특별 장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1학년 2학기 성적 모두 3.5 이상만 충족되면 다음 년에도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특혜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일반 지원자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성적이 요구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도 일반 지원자 중 최저 점수로 선발된 학생의 성적이 4.2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3.5와 4.2, 똑같은 장학금을 두고 이렇게 큰 학점 차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별 장학생과 일반 우수 장학생의 그 점수 차이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한 번 더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점수가 좀 얕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제 끝났지만은 내년도 심의할 때는 그 심의원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가 그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보다도 더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심의원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학업에 매진했던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특혜를 받는 학생들로 인해 장학금을 놓친 당사자들의 심정 역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당진 장학회인 만큼 향후 공정한 기준을 정립하길 기대해봅니다. JIB PD저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4월 30일에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병희 부시장 주재로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4월 30일 표준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는 모든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조사 대상 주택을 파악하여 주택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번 개별주택 가격 심의를 위해 21,783개의 개별주택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감한 주택들을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 결정과 공시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6월 30일 이의 신청 등 가격 검증 과정을 거쳐 조정 공시됩니다. 한편 최종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기준 시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믿는 당진 교육 삼락회의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육의 뜻을 둔 많은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 인재 양성과 올바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을 지향하는 당진시 교육 삼락회 원래회의가 평생교육 새마을과 주관 아래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가 교육을 천직으로 알고 사람을 기르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자는 격려 속에 2015년 시정 운영계획 보고회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올해 교육계로부터 많은 지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위기 속 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삼락회는 평생교육 장려운동과 인성교육 시민문화 활성 등을 통해 교육 기부 활동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대덕고교 하천에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생활 쓰레기가 아닌 스티로폼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버린 것처럼 그 양이 많은데요. 이 스티로폼 쓰레기 발생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한 대덕 5교 부근의 산책로. 완연한 봄 기운에 가벼운 산책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산책로 주변 곳곳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스티로폼. 누가 가져다 놨나 싶을 정도로 하천 곳곳에 스티로폼이 쌓여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변의 공사장과 원룸이었습니다. 막 바람이 널러서 막 몇 번 와가지고 네, 이런 데로 널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나무도 많고 하니까 걸리는 것 같은데. 공사장이나 원룸 주변에 스티로폴이나 비닐과 같은 가벼운 쓰레기들이 하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로폼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본 쓰레기 자루가 산책로 주변에서 발견되고 바람막이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천막은 하천 한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한편 공사 현장과 떨어진 부근의 하천은 깨끗한 모습입니다. 산업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문제는 언제나 대두되지만 공사 현장이나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잘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개발과 보존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무동력, 무기양, 무원조 요트로 세계 일주 도전에 나선 김승진 선장이 내달 9일쯤 항해를 마치고 외목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김 선장의 희망항해 성공 기념을 위해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계획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정병희 부시장이 김승진 선장의 희망항해 성공 기념 행사 추진을 위해 준비 보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항해의 성공을 축하하고 국내 최초 무기양, 무원조,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를 마친 김승진 선장을 통해 전 국민이 도전과 희망의 가치를 제고해보므로 대화합의 장을 열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서장들이 행사 준비 추진 사항들을 발표하였고 희망항해 추진위원회는 행사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기념행사는 김 선장 도착에 맞춰 내달 9일에서 10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승진 선장은 인도네시아 순다이업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42,000km 세계 일주 항해 완주를 바라보며 한국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충남도 처음으로 119 소방정이 취향식을 갖고 본격 출항했습니다. 동부가 물류 항만 도시로 촉망받고 있는 당진이 이제는 도내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데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119 소방정이 고대관리부두에서 취향식을 갖고 본격 출항했습니다. 이날 취향식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하여 당진시청, 소방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제 곧 세월호 일주기입니다. 정부 부문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이 정부 부문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 사명이자 의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방정대 우리 오늘 출발을 계기로 바다에서 더욱더 안전한 그런 충청남도를 만들어보자는 제안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출항하는 119 소방정은 충남도 내 주요 항만과 도서 지역의 화재 진압 등 구제 대응 능력 확대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조됐습니다. 119 소방정은 길이 30.5m, 폭 5.4m, 64톤급으로 정원은 14명입니다. 선체는 가볍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으며 엔진은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800마력 고속 엔진 2기를 장착해서 최대 27노트, 시속 약 50km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체에는 50m 거리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 물대포 8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소방정대는 4월 말쯤 도내 항만 물동량이 많은 당진항 고대관리부두에 준공돼 소방정 출항과 함께 서해안 지역 구조 활동에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19 소방정은 장항부터 당진항까지 충남도 해상 안전 책임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JB 뉴스 정성경입니다. 이어서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당진 소식통입니다.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을 맞이해 당진 바닷가에 실채를 찾는 미식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문면 장고항 마을에서 처음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당진의 구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월 말부터 5월 이 2달 사이에 맛볼 수 있는 실치가 요즘 제철인데요. 갓 잡은 실치에 오이, 당근, 배, 깻잎과 같은 야채와 참기름을 섞은 초고추장으로 먹으면 그 맛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건강식, 미용식으로 최고인 실치, 실치를 맛볼 수 있는 당진 장고항을 봄나들이 코스에서 빼놓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가 시민 텃밭 농장을 오는 16일부터 60가구에 선착 분양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가족과 특별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장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영농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 면천면 새마을협의회가 도로변에 예쁜 펜지꽃을 심으며 봄마중에 나섰습니다. 17개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와 분효회원들이 아침부터 면천 IC에 있는 새마을 동산과 면천면 문복리 도로변에 펜지꽃 6,000본을 심었는데요. 진달래로 아름다운 면천이 펜지로 한결 더 세련되고 밝아졌다는 후문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 대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재난 취약시설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 지사는 이날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SKC 천안 공장을 방문해 공장 현황을 듣고 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 공장 각 시설이 안전한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충남도는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만찬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마련한 이날 만찬회는 우수 종사자 표창과 특강 그리고 교육 등의 순으로 열렸습니다. 충남도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 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공주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누리재활원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모의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병덕 도 복지보건국장, 윤서구 충남도 의원, 공주시 공무원과 가스, 전기, 소방 및 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충남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과정을 안내하는 지적재조사 행정 시스템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적재조사 행정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사업과 관련해 국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 개발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업 추진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홍성군은 원도심 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심 공동화, 원도심의 인구 유출 등 심각한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과 지역 전문가, 홍성군, 대한국토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포럼은 홍성군 도시건축과 상임기획단의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간씩 드림 스타트 센터에서 4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으니 이른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도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최저 6도, 최고 19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금산, 논산 지역 최저 5도, 최고 20도의 기온 예상되고요. 보령 서천 지역 최저 6도, 최고 17도의 기온 예측됩니다. 아산 예산 최저 6도에서 최고 19도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낮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진 평택항 21필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당진시가 허가를 내준 땅과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지가 있습니다. 당진 어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당연히 당진 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을 잃지 않도록 당진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